아, 야, 지난주에 왜 체포 안 해? 왜 체포 안 해? 날짜를 한 일주일간은 써먹은 거 아니야, 지금. 써버린 거 아니야. 물론 제가 알고 있기에 설 전날까지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재집행 안 하고 주말을 보내는 공수처, 그러니까 이게 왠지 윤석열이 연봉 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것들이. 그런데 그렇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나 경찰도 준비할 건 많아 보여. 준비할 것도 네. 많고 사실 이제 저는 이미 체포 작전이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에도 보면 이게 공성전 같은 거 하기 전에 심리전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물자, 그리고 너희들의 포위된 상황, 그리고 너네들이 나중에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성이 함락됐을 경우에 겪게 될 일들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게 마련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성 안에서 지키면서 자기네들 나름의 여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과장해서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미 이제 경찰 병력을 1000명 이상 동원한다라고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저항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표한 순간부터 그 성 안과 성 밖, 성렬산성 안쪽에서 그 지키려는 자들과 그걸 함락하려는 자들의 치열한 심리전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하고 싶은 건 그거죠. 결국은 내부에 있는 수개를 누구 하나가 끄집고 나오는 게 가장 해피 엔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경호처하고 심리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불안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심리전.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이 먹혔어. 심리전 먹혔던 대표적인 사건이 윤석열 나타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하고 나타나가지고 진짜 그건 조폭두목 같더라고. 나 아직 살아 있다. 네. 이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근데 이제 보니까 찌라시를 막 돌려. 찌라시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다가오는 새벽이다라고 하는 찌라시를 돌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엄청 불안한 거고. 그렇죠. 마치 사형 집행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할까 말까 할 때 제일 불안한 거. 내부에서는 피가 마르거든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하면 내부에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까지 긴장이 절정이 되는데, 원래 공성전 할 때 농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환장하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우리는 밖에서 뉴스를 봤다가 일반 생활도 했다가 하지만 얘네들은 이거를 저번 주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그러니까 네.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죠. 전 국민 상대로 고립되어 있는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정확히 말하면. 지금 쉬는 곳이 없다 하잖아요. 아. 관저 말고는 쉴 데가 없고 거기에 숙소가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내가 들었을 때 경찰 특공대는 안 들어간다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로 도는 찌라시에는 기동대,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합쳐가지고 1000명 정도가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대략 맞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안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찰 특공대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가지고 헬기 라펠링하고 이걸 안 한다는 거지, 경찰 특공대가 아예 대기도 안 하고 있다 이 뜻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2선이 됐건 3선이 됐건 만약에 1선이 들어가서 어떤 이렇게 우발 사태가 생겼다 하면 바로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대기 상태로는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을 때 안에 있는 애들이 피가 마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아까 정변 이야기처럼 체포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현재는 심리전 중인 거예요. 투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런 거지. 날짜는 이달 말까지 잡아놨다고 치더라도 금쪽 같은 시간을 한 일주일가량 또 허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들어갈 거다.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주도 만약에 체포작전 안 들어가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언론들한테 사실 이번 주가 적기다라고 한 그 보도들을 막 흘리는 이유가 심리전이에요. 이제 들어오는구나, 이제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뭐 이 느낌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체포 방해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하겠다. 한 노씩 뜯어내겠다 이런 거고. 그렇죠. 경호처 직원이요 대략 한 700명 되거든요. 그중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서 사저로 빠진 사람들 빼고 나면 실제로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번에 1차 작전 때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원정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차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중압감을 누른다는 그렇죠. 거죠. 원래 병사들은 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명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목숨을 바쳐서 뭐 국가와 민족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명분이라도 있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농성을 하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는데 명분조차 없어 이거는. 아니 누가 윤석열을 지키자고 내란범을 옹호하자고 그 안에서 지키고 있겠냐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여기에서 있다가는 우리 가족들마저도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 나서 경호처 직원들이 극렬한 저항을 할 거다. 저는 결코 그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의 대해형 백팩 저거요. 이것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하는 심리전이에요. 네 들어오기만 해봐. 총으로 쏴버릴 거야. 저거 심리전이란 말이야. 서로가 심리전하고 있는 거야. 그 심리전이기도 한데 저는 저 안에 중요한 사인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총기를 노출해라 노출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총기가 노출된 사진들도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경호 요원들이 굳이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택티컬 캐리어, 세이프티 캐리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안에다 총을 넣어가지고 가방에 메고 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우발 사태를 원치 않는다는 사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총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뭐 갑자기 나타나고 놀랬다든지 하면 그냥 들고 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방 안에다 언제 저렇게 가방에서 놓고 꺼내. 있으면 먼저 몸을 은폐한 다음에 가방을 펼쳐놓고 자크 열고 총 꺼내고 탄창 결합해서 장전하고 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군데도 3, 40초가 걸리는데 이 시간이면 정말 숙련된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커피 한잔 할 시간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 총기 휴대해 하니까 마지못해 휴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너네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우발적인 사태를 예방하고 있다. 저는 그 사인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어쩌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실제로 내부에 총기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총은 내가 못 산다고 보고요. 못 써죠. 그런 사태는 안 난다고 보고 저거는 확실히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동요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흐름을 주도하는 건 김성호가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라고. 우리는 윤석열이죠. 계속 타겟이 김성호로 돼 있는데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내부의 제보가 MBC로 가고 국회의원실로 가고 막 그래요. 총기 사용을 반발하자 윤석열이가 칼이라도 들고 막아라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실의 제보라는 거예요. 경호처의 제보라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각종 경찰로 공수처로 민주당으로 언론사로 쭉쭉쭉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재 경호처가 어떤 상황인지 경호처도 국가기관인데 내부에서 자기네들 의사결정 과정이 바깥으로 새어나온다는 게 경호처의 지금 처참한 반응인 거고 윤석열이 총기 사용 반발하자 윤석열 칼이라도 들고 막아라 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윤석열의 명도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총이라도 써라 그러니까 밑에서 그랬겠지. 뭐 미친 소리세요 그랬겠지. 그러니까 총은 좀 너무한가? 그럼 칼이라도 써.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고. 아이씨 이런 개또라이. 내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지시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나온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부의 경호처 직원들은 자기네들 살 길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맞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계속 정보도 밖으로 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보도 줬잖아요. 국수부 형님 저 아시잖아요. 저 체포되기 전에 제가 이거 자료 드렸잖아요. 약간 좀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다.
정말 극소수의 약간 좀 이렇게 약이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 제외하고는 경호처는 그냥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무원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경호처 공채 봐가지고 들어가면 자부심 쩌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까 내가 이름 잘못 말했는데 김성훈이죠. 김성호가 아니라 김성훈이는 강아지한테 경호처 옷 입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오늘 제보 들어온 걸로 보면은 윤건영 의원 인터뷰에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그 여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사라고 하기보다는 김건희가 애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잘 보이는 그런 방법을 아니, 택하는 지금 겁니다. 이미 그래서 강아지 옷을 사와라. 그래서 그 강아지 옷에다가 뭐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 뭐 이런 거 박아가지고 로고 실별로 박아가지고 이게 무슨 충성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생일날에는 그 장기자랑 그리고 휴가 갔을 때는 그 해변 같이 저도 갔을 때 이런데 폭죽 놀이 하고 싶으니까 폭죽 사오라는 이런 것까지 지금 경호처에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제보로 들어왔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 제보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고 아주 기억 안 나세요? 그 윤석열 그 취임하기 전에 그 경찰견에다가 그 경찰견 옷 입혀가지고 김건희가 이렇게 산책하고 막 그런 적이 네. 있거든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딱 그거야. 그 자기 키우던 개한테 경호처 그 입혀가지고 돌아다녔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쩌는 거고 어. 김건희는 무엇이 권력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경호처에다가 자기 측근 박아서 그렇죠. 아니 박았다기보다는 김성훈이는 원래 있던 자니까 그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감시 겸 자기가 실제로 파워를 부리고 있는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김성훈 체포영장 신청했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종준이는 그만두면서 지금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만 따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실 들어갈 때 체포영장 2개입니다 이제. 그렇죠. 체포영장 2개입니다. 들어-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사실 2개로 좀 모자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박종준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윤석열 입장이 됐건 내부의 경호처 입장이 됐건 박종준이 경호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경호 작전을 세부까지 다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경찰 들어가서 조사하는데 경찰 들어가지고 경찰들이 무슨 그 사람 조사하면서 이날 고무집행 왜 방해하셨어요? 방해하셨죠 안 하셨죠? 이런 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동영상 체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1차 부도 2차 부도 3차 부르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몇 명이야? 어디에다가 누구누구 배치시켜놨어? 지금 작전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이야기 할 거고 설사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안에서 농성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박종준이 밖에 나가서 정보를 풀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부 작전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 긴급 체포 안 하고 풀어져 버리네. 내부에서는 대패닉이지. 제가 협조를 해줘서 지금 풀어준 건지 아니면 이게 심리전인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부에서 경호작전을 다시 내부 작전을 다 바꾸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능한 자들만 남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제대로 된 자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총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위력 과시가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능한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정해져 있다. 예. 무력 사용을 검토할 걸 지시했다 이렇게 그러는데 저도 물론 이제 제가 보기 언론 플레이 겸 뭐 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도 나름의 네. 연원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력 사용을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든 윤석열 수계에 대한 공적이 김성훈이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상징적인 인물을 따버리면 굉장히 전 중요하게 작동을 할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 경호처 내 서열 1위하고 서열 4위가 경찰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국수번호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완전히 정보가 성 안과 성 밖의 정보 불균형이 완전히 심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는 소리가 총기를 사용하니 화기를 사용하니 다 헛소리입니다. 다 부질없어요. 예. 지금 어제 MBC 단독 이런 게 있었죠. 명분 없어 지쳐가 집단 보이콧 거론도 강경파 김성훈 체포원에 경호처에서 그렇죠. 내부에서 이 새끼 체포를 했으면 좋겠다. 내부 입장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요. 현행범은요.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어요. 제가 체포해도 돼요. 그리고 현행범 말고 준현행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론 등에서 범인으로 호창되는 자를 말해요. 이 사람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뻔했었던 사람이고 언론 등에서 범인으로 호창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집어 오시면 됩니다. 수거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워오는 거지. 수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 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 때도 마땅치 않다. 힘들지. 충성 조직이다 보니 명령 거역하거나 반발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 경호처 내부에서 다 원하고 있다.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을 직원들이 막지를 못할 것이다. 차라리 잡아가라. 끝나자. 그렇죠. 이런 거고. 근데 실제로 내용은 이런 거죠. 지금. 경호처 일부가 중화기로 무장돼 있어서 강경파 중에는 사용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중에 아주 일부는 대한민국처럼 구구가 있는 것처럼 소수의 저런 강경파가 있다는 건데 저런 애들일수록 저는 나는 겁쟁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죠. 감옥 가는 게 두렵고 거기서 결사항전한다고 그래서 결사항전한다고 해서 버티고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정말로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인질로 삼아가지고 무슨 이게 인질 강요범들도 아니고 인질처럼 삼아서 너네들 수 틀리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거다. 이게 테러리스트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테러리스트들이지. 자, 이번에요. 저 경호처에 대기 발령된 간부가 있어요. 김성훈한테 대들었다가.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거 있어. 국수본 관계자한테 내부 정보를 전달했대. 기밀사항 유출했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 군데 빨대. 그렇죠. 네, 빨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어느 빨대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호처 입장에서야 가장 만만한 게 그거겠죠. 이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 항명했다고 해서 그걸로 대기 발령을 못 시키니까 정보 네가 빼냈지 해서 대기 발령 시킨 거라 봐요 저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서로 의심하게 돼. 예. 이 새끼인가? 그렇죠. 저 새끼. 이 새끼인가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이게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제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이러다가 탕탕탕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로 밑에 있는 직원이 상관이라고 하나 있는 새끼가 부하 직원들 무슨 일이 나도 모르고 그 뭐랄까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고 하면 정말로 좀 내부에서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정말 좀 약간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결론은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주군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내 인생 버리면서까지 그런 짓을 하냐고. 아이고 주군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이분은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할 뿐이고 정말 이분이 우리 민족에 남아있어서 우리 민족이 뭔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하나의 희생이 10년 20년 뒤에 민족의 빛나는 별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희생을 하는 거지. 주군이라는 놈이 정말로 주자가 주인 주자인지 술 주자인지 모를 주군이 앉아가지고 맨날 그 당뇨도 심하셔가지고 다리 쩔뚝거리시면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을 누가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네.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투항한 사람. 지난주에 박종준이가 경호처 처장이 출석했다고 했을 때 뭐 뛰어내렸네. 지금 그 그렇죠. 분위기인 것 같아요. 휴대전화 비번 해제 등 협조했다. 경호처 내부 갈등이 있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꽤 오래전에 박선원 의원 나왔을 때 경호처 분위기를 설명해 줬고 그렇죠. 박종준은 허수아비고 김성훈이가 실세다. 그 김성훈이는 김용현과 김건희 라인 두 개를 타고 있는 놈이야. 얘가 분위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저번에 그 윤석열이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일부러 망원 렌즈에 노출됐을 그렇죠. 때 네. 그때 박종준이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준이는 바지다 보니까 딱 그 상황인 거야. 김성훈이가 실제로 그 실세가 되면 있잖아요. 경호처 내에서 박종준이 말을 안 따릅니다. 분위기상. 그러니까 휴대전화 비번 해제 등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박종준이는 내란 당시에 계엄령 당시에 공범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감경 받을 거예요. 수사를 협조를 하면.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박종준 씨는 나중에 체포작전 시작되면 저 확성기 하나 들고 나가셔가지고 여기는 따뜻하다 나와라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좋다 잔인한 자. 경찰 아저씨가 설렁탕도 사줬다 이러고 자,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자,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 이 두 놈만 따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여기 가족본부장이라고 또 있어. 그 가족본부장이 김건희를 개혁하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가족이 없잖아요. 여기는 가족이라고 해봤자 김건희밖에 없는데 그럼 가족부장은 김건희 케어 전담이라는 아니 거예요? 강아지까지 가족이니까. 아. 암세포도 생명이죠. 아, 예. 네. 자, 아니 고라니도 한 마리 있고 뭐 많던데 뭘 근데요, 저번에 김성훈이가 국회에 나왔을 때 했던 말 요거 있잖아요. 저거 충성심 같죠. 저 기회주의예요. 아. 그렇죠. 제가 대통령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하시고 진심이십니다. 원래 남자들은 둘이 앉아서 술 먹으면 서로 진심인지 알아. 근데 저게 기회주의인데 저런 애들이 뭐냐면 윤석열 같은 놈 김건희한테 라인 타가지고 한번 제대로 출세해가지고 김용현이처럼 장관도 하고 막 이렇게 꿈을 꿨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게 나가면서 윤석열을 마크하겠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왜? 김용현이도 사실은 윤석열한테 다 떠밀었잖아요. 알고 보면 김용현이가 윤석열 지금 탄핵되게끔 모든 걸 다 털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얼마 전에 왜 윤석열이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하고 진심이다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옥중에서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나는 지시한 대로 따랐다는 뜻이에요. 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야. 아 그렇죠. 유일한 전략이야. 나중에 봐요. 이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윤석열 탓을 할 거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봐야 어차피 패키지로 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니까. 검찰에 가면은 김성훈이는 그 새끼가 총괄 쏘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아니 저는 된다니까, 100% 그런다. 씨발. 저는 100% 그런다고 네. 봐요. 나중에 저 총까지 쏘라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덜덜덜 떨면서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미친놈들이 있는데 진짜 미친놈들일수록 저는 기회주의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있잖아. 자기 주군을 때문에 주군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저런 애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옛날에 청와대 벙커 대신에 비상용 지도 통신 차량 사용키로 했다. 요 논리를 만든 놈이 김성훈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통신 차량이 NSC를 지금 움직이면서 하겠다. 그렇죠. 네, 해가지고 그때 미니버스 하나 나왔을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기겁을 해, 됐었습니까? 기겁을. 근데 이 아이디어를 냈던 김성훈의 윤석열이 너무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저거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성훈이 눈에 들기 시작했고 그 김건희가 많은 이벤트 밖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김성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획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시작했다.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근데 이제 경호처 안에서는 이 사람이 경호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윤건영 의원에 의하면 한번 만나기도 했었는데 경호처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와서도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원래 관례대로 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뭔가 정치인스러운 거지 경호처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미 오염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 끝까지 전 충성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이벤트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김건희 윤석열만 남고 마지막엔 윤석열만 남을 거예요. 김건희마저도 손절할 맞아요. 겁니다. 네, 지금 변호사비부터 지금 이거 7억을 줘야 되나. 그러면 이혼부터 해야지. 난- 법적 남이 돼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능합니다. 자, 사실 정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수처 욕할 수 있죠. 당연히. 국민들의 그 요망을 1차 체포에 거의 바보처럼 등신처럼 했기 때문에 욕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욕해야 될 건 윤석열이죠. 일단은 지발로 기어 나오는 게 맞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모든 잘못의 근본은 윤석열이에요. 우리가 김건희를 그렇게 싫어하지만 사실은 김건희를 호가호위하게끔 놔둔 것도 윤석열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 윤석열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데 이런 세상 역사상 이런 미친 새끼를 보신 적 있어요? 웬만하면 볼 생각도 없긴 한데. 정신병자라는 게 어젠가 윤곽근이 그랬죠.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거 확실해지고 있구만 지금. 그리고 얼척이 없는 게 지정돼요.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시 내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진지하게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게 결론이 그러면 구속된 그 장소에서 경호를 하자. 재판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옆에 앉아있는 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됐고 아니 그럼 거기 가서 경호 아니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구치소보다 안전한 데 어디 있어요? 그렇지. 2중 3중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 경호원들 교도관들 시간대로 돌고 옆에 경호원 한 2명 정도만 앉혀가지고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의 말은 이미 윤석열은 구치소에 가 있는 데까지 가 있어. 맞아. 지금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넣으면 어떡할 거냐. 지금 그 위협을 하는 거야. 그 위협을 하는 건데 아니 출퇴근 그걸로 하면 돼. 교도관들도 하는데 네. 밤 나오지. 아니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는 버스에서는 안 재워. 식단 보니까 나보다 잘 먹더라. 그래요. 그럼요. 지금 뭐 저 독거노인들 먹는 거 뭐 먹겠어. 고추 참치 하나에 밥 비벼 먹고 있잖아. 밖에서는 물건 먹고 그래서 있는데. 형제의 밥상이라고 막 그러고 거기다 꽂아 하나씩 꽂아주면 이쑤시개 되는 하나씩 거고. 꽂아주고. 자 관저타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번에 윤석열이가 그 마이바흐인가 타고 갔다는 쪽이 합참의장 공간 쪽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벙커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관저가 내가 봐도 이거 풍수를 봤다 이 지도를 보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은 거 임장하듯이 뺏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타운 안에 의원식 국회의장 공간도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왕따스럽네 분위기는. 나중에 도망 왔는데 의원식 공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급하다 빨리 가자. 저 1번 있잖아요. 1번. 1번이 그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정문이고요. 2차까지 가고 저 3번에서 뭐 막힌 거예요. 200m 앞에서. 아직도 한참 남은 거예요. 아니 저 한남동 꼴짜기가 이렇게 요새처럼 되어 있는지 진짜 몰랐는데 이번에 다 밝혀진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있는 거는 사실 그 구글 맵 같은 데 봐도 잘 안 나오는 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크 에어리어로 네. 돼 있는데 진짜 윤석열이 큰일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큰일을 저지른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벙커 위치랑 벙커 위치는 다 드러내고 다녀. 이 새끼 취임 전부터 드러냈잖아. 저번에 저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도망가는 모습이 대략 추정해 보건데 네. 잡혔잖아요. 합창무장 공간으로 가서 20대가 있나 찾아봤더니 소문에 없다는 소문도 있어. 벙커가 씨발 아닌가 보네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나 안 도망갔어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번 주에는 꼭 반드시 잡읍시다. 못 살겠고요. 이게 내가 불면의 밤 나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잠이라도 잘 자야 체력으로 버티는 사람인데 진짜로 새벽에 2-3번씩 깨. 아 진짜 죽겠어요. 아니 저는 원래 불면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약을 먹고 잘 때가 있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약을 안 먹고 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시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아이패드 꺼내. 이 새끼 잡혀갔나? 자, 진짜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게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그래? 이거는 안 잡혔어? 그러면 또 이번 주 주말에 또 나갈게. 날마다 나갈게 하고 있는 거요. 소리 말고요. 저 봐봐봐. 깃발들 한번 봐봐봐. 뭐 자부심이 그냥 쩔지 않아요?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집회에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방향으로 하니까 저 장관 아닙니까? 저런 국민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새날 오셔가지고 니들이 웃고 있을 때냐 오늘도 어떤 분 계시더라고. 아니 누구는 웃고 싶어 웃어요? 그리고 웃어야지. 네. 웃어야 아니 그리고요 이깁니다. 지금 상황을 즐기세요. 우리 작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 이재명 대표님 진짜 돌아가실 뻔한 위기에서 맞아. 정말 제대로 수술 받고 퇴원하시나 안 하시나 헬기로 이송했다가 지랄 연병하고 정말 하루가 피말라가던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요 진짜로 우리 입안에 정말 꿀잼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거죠. 문제를 해. 허사에 전을 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자,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는 잠깐 끊고 갈게요. 흑석돌림. 내란범 잡는데 절차를 왜 따지고 있는지. 투항 의지 묻고 경호 초고 반대 집회고 미사일 쏴버려야지.
사람 심리는 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겠지만 그러고 싶죠. 예를 들어서 저쪽은 있잖아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쪽에 불법이랄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물고 누르지. 그러죠. 그 빌미를 안 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문제 삼는다는 거는 지들이 할 말이 없단 말이기도 네. 해요, 사실. 자,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오가픽. 바로 오. 그분이신 것 같습니다. 새날 식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야. 오가픽 콤부차. 네, 많은 여러분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셔가지고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드셔보세요.